안녕하세요. 운세남의 연주입니다. 여러분들 타로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타로를 처음 공부할 때 점인 줄 알고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타로를 공부한 지 한 20년쯤 됐는데, 이 타로를 공부하면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로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좀 생각이 여러모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타로는 그렇게 운명이나 미래를 알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라고 제가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많이 자극적일 수도 있을 텐데요. 신비로운 타로 민낯을 보여주마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만약에 타로라던가 타로 카운셀링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굉장히 초 같은 거나 뭐 유리구슬 같이 되게 판타스틱하게 공간을 꾸며놓고 거기에서 이제 타로 카드를 뽑으라고 하고 상대방이 타로를 뽑으면서 상담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진으로 이미지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타로 상담을 하는 그런 공간도 매우 아름답고 그 다음에 매우 신비롭게 꾸며진 공간에서 저도 상담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어떠한 인생의 고민이나 또 좀 뭔가 속상한 것들을 이제 알고 싶어서 또는 그런 답답함을 좀 해소시키고 싶어서 타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되게 공간이 추레하고 또는 뭔가 아무것도 텅 비어 있고 이런 느낌이면은 마음도 집중이 되지 않을 거고 상대방의 말도 잘 들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간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아름답고 신비롭게 꾸미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로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까지 이제 신비로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타로라는 거는 대화를 도와주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도와주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운명이나 미래를 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고 또 특히나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보통 대화는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또는 가족끼리 대화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어떤 얘기들을 하나요? 야,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 너 저번에 어디 여행 갔다 왔었는데 거기 괜찮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럼 상대가 거기 갔었는데 사람 너무 많더라. 풍경은 되게 좋았는데 너무 사람 많고 일정이 빠박해서 좀 피곤했어.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아우, 야, 너 참 힘들었겠다. 야, 나도 그런데 저번에 그쪽에 가봤었는데 나는 그때는 되게 좋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내 경험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대화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또는 상대방은 상대방의 이야기겠죠. 지금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본성에 가깝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경험들, 내가 겪는 모든 경험들을 나라는 이야기 속에 그거를 잘 아름답게 연결시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의 과거와 내가 살아왔던 나라는 인생 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잘 연결해서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그냥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기 쓰라고 하잖아요. 너 일기 좀 써, 일기 좀 써.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일기 쓰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안 쓰지만 그 일기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일기 쓰면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있었던 경험들이 나의 관점에서 더 유의미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오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경험들이 다 나라는 이야기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나라는 이야기 속에 들어오고요.
대다수의 부분들은 다 버려집니다. 망각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은 이제 기억되어집니다. 나라는 삶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로. 그런데 일기를 쓰면 오늘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표정이나 사람들의 감정이나 대화들, 이런 것들을 일기에 적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잘 정리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잘 정리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내 안에 이 내용들이 들어오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나의 삶, 나의 기억들과 이 새롭게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잘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일기쓰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내가 오늘 경험한 것을 내가 잘 정리해서 나라는 이야기 속에다가 잘 연결시키는 작업, 이것이 일기쓰기인 거죠. 되게 일기쓰기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꼭 일기를 안 쓰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겪는 것을 나라는 이야기의 줄거리 속에 연결시키고 넣습니다. 이 행위를 우리는 항상 하고 살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나의 삶하고는 상관없는 삶, 또는 내가 억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삶, 또는 과거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내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매우 답답할 수도 있고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서로 자기 얘기들을 하며 서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이야기 속에서는 내가 주연이지만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인생 속에서는 내가 조연으로 그 인생극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이야기가 또 얽혀지면서 더 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큰 이야기를 또 내 이야기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일화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토리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스토리 기억을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그러면 타로라는 것이 도대체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고 쳐요. 되게 한 20년, 30년 동안 친한 친구였는데 제가 한 6개월 만에 또는 1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못 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대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또 물어보기도 할 거고요. 그쵸? 야, 너 요즘에 뭐 애 낳았던데 뭐 애 괜찮아? 뭐 승훈이었나? 그 승훈이라는 친구 괜찮아? 뭐 어때? 그러면서 막 야, 나 죽겠어. 아, 너무 힘들게 해. 하지만 너무 사랑스러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면은 서로 친하다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힘든 점이라든가 되게 기쁜 점들을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그런데 처음 본 사람한테 당신 집안에 자기 애 있으세요? 애랑은 잘 지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화 잘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막 그럼 이 사람 놀라겠죠. 왜 내 사생활 뭐 내가 애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한테 내가 왜 얘기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뭔가 사생활 또는 속 얘기들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표면적인 얘기로 겉핥기식의 대화들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파악하고 시간이 흐르고 좀 친해져야지 속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속 얘기를 해야지만 서로 연결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연결되는 느낌으로 서로의 인생의 조연이 돼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겉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다 잊혀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타로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5년지기 친구나 10년지기 친구처럼 깊이 있게 연결해주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타로는 엄청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되게 서로 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합니까 원래? 가능합니까? 당연히 그런 거를 되게 쉽게 하는 성격이 타고난 성격인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거의 한 뭐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꼴일 거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처음 본 사람하고 속 얘기라던가 고민이라던가 자기 즐거웠던 거나 또는 남에 대한 솔직한 어떤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정말 깊이 있는 친구. 또 깊이 있는 친구도 이 친구가 나를 되게 잘 알아주는 친구가 아니면 또 그 얘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극소수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도 되게 좀 약간 약해졌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관계도 약해지는 되게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더 적었는데 지금은 형격히 적어요. 그런데 타로라는 도구는 너무너무나도 신기하게 타로가 있으면은 서로 5년지기 친구, 10년지기 친구처럼 내 속마음, 내 고민, 그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타로라는 그림을 중간에 두고요. 그러니까 이 타로라는 그림이 그거를 맞춰준다거나 그것을 앓혀주는 게 아니고, 이 타로라는 그림을 중간에 두고 상담사하고 내담자, 이 사람들은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 속마음을 깊이 있게 교류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타로를 배우시면, 타로를 아시면 타로를 가운데 두고 어떤 사람하고 처음 만났는데 3년지기 친구, 10년지기 친구처럼 속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타로가 맞고 틀리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타로를 맞췄으니까 속 얘기를 하는 거고 틀렸으니까 속 얘기를 안 한다고요? 제가 타로 상담 20년 했는데 타로 상담사 중에서요, 그렇게 속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맞추든 맞추지 않든 둘이 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타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타로는 되게 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타로는 운명을 보거나 미래를 보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로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데 또는 속 얘기를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내가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데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리송하시죠? 내가 나 자신과 대화를 한다. 이게 무엇인가? 나는 항상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는 다각도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평가하거나 또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지켜보거나 이러는 경우가 생각보다 진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로를 스스로 보면, 예를 들어 내가 타로를 어떤 다른 사람을 봐주면 그 사람하고 깊이 있게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고, 만약에 타로를 내가 내 스스로 본다면은 내가 나와 깊이 있게 연결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 타로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들, 내가 나하고 대화하고 싶은데요? 근데 좀 이게 웃기잖아요? 내가 나하고 대화한다. 근데 나는 어디 있지?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제가 만약에 뭐 금전적으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내가 나랑 대화하고 싶어. 연주야, 너 금전이 어쩌니? 금전이 어때? 막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거 좀 웃기잖아요? 그거 약간 마음이 아픈 사람 같죠? 이렇게 막 스스로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러면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주야, 요즘에 너 앞으로 지금 돈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떨까, 돈이? 그러고 내가 타로를 섰고 타로를 만약에 뽑습니다. 그럼 타로를 뽑으면 타로 그림이 내 눈앞에 펼쳐지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타로한테 질문을 한 거죠. 타로야, 나 연주 지금 뭐 금전적으로 어때?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타로가 여러분들, 타로가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대답을 물어보고 이 타로를 읽으면서 내가 나한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죠? 내가 지금 타로한테 물어보고 타로가 나한테 대답해주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착각. 그런데 원래 이걸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로라는 게 중간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그림은 이런 의미였나? 그럼 연주가 지금 금전적으로 이렇다는 건가? 저렇다는 건가? 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거를 해석하거나 파악하잖아요. 그건 뭐죠? 나 자신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파악하고 있는 작업이 된다는 겁니다. 타로라는 거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나 자신을 더 파악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 자신과 이야기할 수 있는 도구예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타로. 만약에 미래를 맞출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럼 뽑을 때마다 왜 바뀌어요?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럼 왜 타로 뽑을 때마다 그림이 바뀝니까? 그런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타로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과거의 나한테도 답답합니다. 공부를 나름 당연히 저보다 치열하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름 저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맞출까, 어떻게 하면 미래를 맞출까, 이 사람을 맞출까, 이런 걸 이제 찾기 위해서 엄청 공부를 나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제가 실력이 부족한 걸 수 있지만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저 20년 했는데도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게 뭔 의미죠? 그러니까 맞추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틀리면 막 좌절스럽고 내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느끼려고 제가 타로를 한 겁니까? 또 그거를 이 내담자한테 전달해 주려고 타로를 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타로를 한 거는 지금 돌아 생각해 보면 이 타로라는 도구로 처음 본 이 사람하고 속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또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인생 얘기를 제가 들어주고 또 내 얘기를 상대방이 진심으로 들어주고 하면서 각자의 인생에서 조연으로, 되게 좋은 조연으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타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또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타로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타로 상담사, 타로 마스터, 타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